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그 보이스 컨버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주제는 일단 보이스 컨버전에서 전반적인 그 오버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일단, 어,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이스 컨버전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이제 보이스 컨버전이 이제 그 과거 현재의 기법들, 그다음 논문 리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발생한 그 이슈들 같은 챌린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AI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리얼타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하기 위한 그 챌린지 좀 설명드리려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보이스 컨버전 모티베이션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은 먼저 니즈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스 컨버전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소스 화자가 있고, 타겟 화자가 있으면, 이 소스 화자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컨텐츠만을 추출을 하고, 이 타겟 화자에서는 이제 스타일만을 추출을 해서, 이 소스 화자의 컨텐츠는 유지한 채 목소리 스타일만 이 타겟 화자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할 때는 컨텐츠를 유지하는 것과 이 스타일이 이제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총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흔히 생각할 수 있이 내 목소리를 뭐 연예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든지 지금 연예인 목소리 바꿀 수 있고, 그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목소리를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이용해 돌아가신 목소리로 변환을 해 그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럼 TTS에서 그 스피치를 좀 다른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읽어주듯이 좀 바꿀 수도 있고, 아바타에 적용해서 내 목소리를 좀 친근한 목소리를 바꿔서 그 아이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스 컨버전은 이런 목소리 변환하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스 컨버전의 트렌드를 보면 일단 보통 이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일단 보통 매니 투 매니, 그다음 애니 투 매니, 애니 투 애니 이렇게 총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트렌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지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애니 투 애니를 연구를 하고 있고, 먼저 일단 매니 투 매니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스와 타겟이 있는데, 이 소스와 타겟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알고 있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화자들끼리의 보이스 컨버전을 수행한 것이 일단 매니 투 매니고, 여기서 알고 있다는 것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화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애니 투 매니입니다. 애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어,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언노운 스피커고, 그러니까 즉,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는 화자를 의미하고,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에 포함된 화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저희가 DML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이 Any-to-Man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소비자들에 대한 화자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N이라고 판단하고 에서 소비자의 바라에서 컨텐츠만을 출시해서 이제 원하는 이제 타겟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Any-to-Many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진화한 것이, 좀 더 발전한 것이 이제 애니 투 애니 보이스 컨버전입니다. 이 애니 투 애니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와 타겟 둘 다 이제 언노운 스피커로 기존에 이제 소스와 타겟이 둘 다 이제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는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것으로 기존의 두 가지 방법들에 비해서 좀 마- 난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애니 투 매니 기법과 더불어 이제 보통 전 애니 투 애니 이 기법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다음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이제 딥러닝 관점으로 보면, 일단 뭐, 흔히 알다시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딥러닝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그 아래는 간 트랜스포머 등 이렇게 다양한 게임의 그 딥러닝 기법들이 나오면서 그 보이스 컨버전의 연구를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이 되었고, 현재 이런 기법들과 더불어 보면, 이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을 위해서 이제, 딥러닝을 위한 이 플랫폼들을 보면, 어, 일단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보면, 일단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파이투치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 이런 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법, 방법들이 있고, 이제 스피치 프로세싱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로사와 그다음에 파이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오디오 파일을 읽기 위해서 보통 그 라이브로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파일 이제 그 팩토그램이나 그런 뭐 MFCC나 이런 데 변환할 때 라이브로사 또는 이제 파이토치에 있는 그런 트랜스폼 그 스펙트럼이라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보통 다음은 이제 오픈 소스로는 이제 GitHub의 코드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GitHub의 코드는 이제 그 흔히 그 논문에서 보통 논문을 작성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드를 공개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이제 코드를 공개하기 때문에 GitHub에 많은 코드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이런 그 누구나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 그 누구나 쉽게 이제 딥러닝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드웨어 프로세싱 파워에 대해 좀 얘기 드리면 지난 저희가 딥러닝이 좀 발전한 것이 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딥러닝을 발전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그 장비 역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지난 과거의 그 CPU와 GPU의 그 성능을 보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2010년도 정도 들어서 이제 좀 성능이 급격히 향상됐는데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는 그 GPU의 연산량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그 연산이 필요한데 이건 좀 병렬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GPU의 성능이 많이 필요하고 CPU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좀 성능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 이전 즉 예전에 이제 예전 하드웨어 장비가 좀 별로 좋지 않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그, 그 딥러닝 관련 이론들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좀 구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비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좀 실제 구현이 좀 어려움이 따랐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00년도 이후로부터는 그 장비의 발전에 따라서 딥러닝의 성능 및 그 연구가 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위해서는 제가 보통 학습 데이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이쯤 보더라도 빅데이터 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빅데이터 양이 이제 그 딥러닝의 그 딥러닝이 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공유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그 딥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3년도에서는 이때는 별로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현재는 이제 2015년도부터 저는 이제 데이터 양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서 그 성장함에 따라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증가한 데이터 양에 맞춰서 이제 그 저장 용량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장 능력 또한 이제 지난 뭐 5세대, 6세대, 7세대인데 지금 현재 9세대쯤으로 이제 속도가 이제 무려 압축하면
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좀 봐도 60테라나 24테라 정도로 기존의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력과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린 이런 GPU와 CPU의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는 이제 딥러닝의 성능이 이제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크놀로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 컨버전 데이터셋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일단 VCDK 데이터셋과 그냥 복셀러 데이터셋 총 두 가지 데이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VCDK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화자의 수가 총 110명의 화자고 총 화자마다 대략 한 200개, 300개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그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K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보이스 컨버전이나 TT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어, 보통 논문을 보면 대부분 다 VCK 데이터셋을 활용한 논문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 오픈 데이터셋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빌 스피치라는 데이터셋입니다. 리빌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일단 화자 수는 2,484명으로 이 VCK 데이터셋보다 좀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리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볼륨이 총 1000시간을 가진 이런 볼륨을 가지고 있고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스 컨버전의 TPS를 위해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스피치와 보통 리뷰 스피치가 데이터셋 중에서 그나마 좀 깔끔한 음성을 가진 게 이제 리빌 스피치와 VCK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이 클린 오디오 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좀 오디오가 좀 클린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셀럽 데이터셋입니다. 북셀럽 데이터셋은 말 그대로 이제 셀럽의 목소리를 이제 녹음한 데이터셋으로 뭐 셀럽이 이제 뭐 어디 연설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실시간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 나온 그 목소리를 녹음하는 등 다양한 그 셀럽에 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그 셀럽 총 7,000명에 달하는 데이터셋 화자를 포함하고 있고 볼륨 같은 경우는 총 2,000시간입니다. 이 데이터셋도 어, 화자당 한, 한 많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 화자당 좀 데이터 양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한 600개, 700개 정도의 그 짧은 발어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이 데이터셋은 어, PTS와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 데이터셋은 이 위에 두 데이터셋과 달리 좀 노이즈가 많이 낀 것이 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VCK와 리빌 스피치 이 두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좀 책을 펴놓고 뭐 읽는다든지 좀 녹음을 좀 깔끔하게 진행하든지 뭐 성우를 이용해서 좀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을 진행하는지 등 좀 깔끔한 소리가 좀 노이즈가 좀 적은 환경에서 이제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데이터셋은 좀 클린한 것이 특징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셀럽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 뭐 타자 셀럽이 이제 연설하든지 이제 뭐 유튜브든지 뭐 방송 출연해서 이제 목소리를 그냥 녹음했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많이 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많이 끼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보이스 컨버전 테스트에서는 저희가 목적이 이제 제 목소리를 뭐 셀럽의 목소리를 바꾼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셀럽 데이터셋을 좀 활용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데이터셋으로 밑 아래 주소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이스 컨버전 챌린지 데이터셋입니다. 보이스 컨버전이 챌린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목적은 이제 보이스 컨버전과 TTS를 위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챌린지니까 호자 변환을 위한 챌린지를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으로는 이제 4명의 소스와 4명의 타겟이
있고, 8명의 총 스피커가 있고, 그냥 총 볼륨은 이제 640개의 문장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셋의 특징으로는, 앞선 이 3개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뭐 화자가 뭐 1번, 2번 있으면, 뭐 화자 1번과 2번은 그래서 말하는 스피커도 화자도 다를 것이고, 콘텐츠도 다른 것이 특징이지만, 이 어, 음, 챌린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음, 화자는 달라도 콘텐츠가 같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 컨버전에서는 이제 소- 콘텐츠는 같고, 화자가 다르다면 이제 좀 학습하는데 좀 더, 학습을 하기 좀 쉬운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셋을 좀 활용한다면, 콘텐츠 엔코더나 그 스피커 엔코더의 성능이 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볼륨이 좀 다른, 앞에 뭐 44시간이나 뭐 1000시간, 2000시간에 비해서 고작 이제 640개의 이제 이 문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하기에는 데이터셋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셋이 있고 어, 뭐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제 그 영문으로 된 발화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보이스 컨버전에 이제 좀 전체적인, 아까 전반적인 그 파이프라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스 오디오가 있고, 네,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거칩니다. 여기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뭐, 소스 오디오를 뭐 멜 스펙트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MFCC를 추출하든지, 아니 CPC 피처를 추출하든지, 아니면 외부 투백을 즉, 피처를 뽑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 이 타겟 오디오 역시 이제 동일하게 먼저 피처를 뽑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콘텐츠 엔코더에 들어가서 이 소스 오디오의 피처에서 이제 콘텐츠를 뽑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는 소스 오디오에서는 콘텐츠를 뽑고 이 타겟 오디오에서는 이제 타겟의 스타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스 엔코더에는 콘텐츠만 뽑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피커 엔코더에 대해서 스타일을 뽑고 아, 아, 스피커 엔코더에서 동일하게 스피커를 뽑고 스타일을 뽑고 디코더에서 이제 이 컨텐츠 엔코더에서 뽑은 컨텐츠와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서 뽑은 이 스타일을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이제 어, 멜, 그 오디오를 만들던가 아니면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도록 이제 디코더에 대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 보통은 일단 어, 보통은 이제 제가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인풋 피처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고 아웃풋 피처는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코더에 대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이 구조가 이제 간 구조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고 어, 다음 장부터 각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프로세싱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일단 핸드크래프트 피처와 딥러닝 기반의 피처 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핸드크래프트 피처로는 주로 사용한 것이 멜 스펙트로그램과 MFCC가 있는데, 일단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에미팅 소리 전체를 이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 나눠서 이 구간에 대해서 아, 일정 구간에 나눠서 이 짧은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아, 프리 트랜스폼을 진행해서 얻은 피처를 의미하고 이 MFCC 같은 경우는 이 웨스터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리 트랜스폼까지 과정이 끝났다면 거기서 이제 로그를 취한 후 그 DCT를 통해서 그 코에피션트를 좀 찾도록 이제 찾는 피처를 의미합니다. 코에피션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이 코에피션트는 이제 12개에서 13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멜과 이제 MFC의 좀 차이점이를 말을 하면, 일단 멜 스펙토그램 같은 경우는 그 짧은 구간에 대해서 그 STFT 즉 그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2000 시간에 따른 주파수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파수 같은 경우는 보통 80개의 주파수 차원을 뽑기 때문에 많은 것이 특징이고 이 MF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에서 13개의 그 코에피션트만 뽑기 때문에 연산 그 연산량도 작고 좀 정보가 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셀프 빅러닝 기반의 피처를 보면 이제 총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개가 이제 CPC와 다음 이제 웨이브 투 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CPC 피처 같은 경우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기반으로 하이 레벨 정보를 이제 뽑는 피처입니다. 이 CPC라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CPC에서 말하는 이제 하이 레벨 피처라는 것은 데이터 안에서 이제 느리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말하면 이제 뭐 문자 같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문자 같은 정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 피처가 있다면 하이 레벨의 피처가 있다면 그 노 레벨 피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내에서 이제 스피치 안에서 그에서 빠르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노이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C 피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안에서 이제 오디오 데이터 안에서 하이 레벨 피처도록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그 짧은 구간에 이제 데이터 안에서 좀 느리게 변하는 이제 문자 같은 걸 좀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CPC는 이제 그 오디오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뭐 비전 쪽이나 다른 분야에서 이제 다 적용했기 때문에 다 적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 오디오 좀 즉 보이스 컨버전 쪽에서 사용하기는 좀 성능이 좀 많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CPC의 특징을 좀 단점을 좀 보완한 것이 이제 웨이브 투 백으로 웨이브 투 백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뽑는 것이 목적이고 CPC에 이제 좀 CPC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를 뽑을 때 좀 속도가 느린 단점을 이제 웨이브 투백을 좀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좀 내, 그, 좀 뭐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좀 잘, 피처를 잘 뽑을 수 있게 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피처가 있고, 주로, 이 네 가지 피처를 제가, 이 MFCC를 제외하고는 일단 이 세 가지는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보이스 컨버전 테스트에서는 성능을 봤을 때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성능이 좋았다는 것은 목소리를 이제 제 목소리인데,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했을 때 컨텐츠는 잘 보존이 되고 타겟과의 유사도가 가까운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은 이제 핸드크래프트님 피처인 그 멜스펙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이 좀 성능이 좋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인터스피치 2021년에도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그 스타간 V2V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멜스펙토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딥러닝 기반한 방법들은 현재는 좀 다양하게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콘텐츠 엔코더입니다. 콘텐츠 엔코더는 어,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리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데 맞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저는 일단 멜 스펙토그램 뽑고 콘텐츠 엔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컨텐츠 엔코더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엔코더에서는 이제 그 화자와 좀 독립적인 좀 화자의 정보를 포함하지 스타일을 포함하지 않는 오직 그 컨텐츠만을 추출한 것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최근 논문들을 보면 좀 제가 간단히 요약한 것들인데 좀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버틀렉 구조를 보면 오토 VC 논문, 예, 2019년에 나온 오토 VC 논문인데
오토브이시 논문을 보면 이 보틀렉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여기 EC 컨텐츠 엔코더를 말을 하고 여기 D 같은 T코드를 의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1, X1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의 그 피처를 의미하고 S1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 나온 그 인베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봐야 될 거는 이 C1 부분을 보면 되는데 이 소스의 그 피처를 보면 이 반틈에 이제 컨텐츠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반틈에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스 엔코더에서는 이 버틀렉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버틀렉 사이즈가 이게 너무 크다면 만들어진 그 인코더를 통과한 피처에서 그 컨텐츠와 더불어 이제 소스의 이제 스타일이 남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 버틀렉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된다면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이 컨텐츠 스타일 다 제거되고 이 컨텐츠 일부 역시 제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틀렉 사이즈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브이 시에서는 이 버틀렉을 이용해서 컨텐츠만을 뽑고자 이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노멀리제이션 기법인데, 노멀리제이션 기법은 흔히 이제 말하는 그 그 간에서 이제 그 스타일 트랜스퍼 관련된 논문을 보면 이제 그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인데, 이제 이 두 방법 역시 이제 간에서 보면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은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가진 그림을 변환하는 하는 논문을 보면, 보통 이 두 가지 이제 노멀리제이션, 이 인스턴스 논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스턴스 논문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이미지에서 콘텐츠 정보만 남기고 스타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와서, 그, 저희 보이스 컨버전 테스트에서 좀 적용을 한 것이 이제 그 아다인 VC에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인더스피치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그다음에 이 아다인 VC 같은 경우는 어, 이 콘텐츠 엔코더에 보면 콘텐츠를 뽑기 위해서 이 콘텐츠 엔코더에 여러 개의 레이어 쌓였는데 그 레이어 중간중간마다 이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넣어서 그 화자의 그 소스의 스타일을 좀 제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콘텐츠 이제 코드북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은 이제 2020년 그 ICASP에 나온 논문으로 어, ICASP에 나온 그 QVC라는 논문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면 그 소스 오디오가 있고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엔코더를 통과하는데 이 코드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드북은 이제 미리 그 콘텐츠에 대해서 뽑아놓은 그 코드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코더에 나온 인코더에서 나온 그 피처와 이제 코드북을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코드를 뽑아서 이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코드북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소스의 스타일을 이 컨텐츠에서는 이 코드북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 스타일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북을 이용한 좀 연구 좀 진행이 됐고, 다음에 이제 로스적으로 보면, 어, 그러니까 컨텐츠 로스와 ASR 로스가 있는데, 일단 컨텐츠 로스 같은 경우는 이 보이스 컨버전 논문을 보면 이제 대다수의 이제 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로스로, 네, 여기 있는 XS 같은 경우는 소스의 오디오를 의미하고, XS에서 이제 T로 바뀐 것은 이제 변환된 그 오디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변환된, 어, 변환된, 어, 변환된 오디오에서도 소스와 같은 그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스 오디오를 이제 엔코더를 통해 나오는 그 피처와 변환된 그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 콘텐츠 엔코더에서 나오는 그 피처 간의 이제 에런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 에런 디스턴스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 변환된 음성에서도 그 소스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 로스가 이제 첫 번째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로스고 다음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스타간 V2VC 논문에서 이제 사용된 방법으로 일단 이 스타간 V2VC는 이제
잉크스피치 2021에서 이제 베스트 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논문입니다. 어, 여기서 HS, ASR 같은 경우는 이제 ASR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에 있는 콘텐츠 로스가 좀 비슷한데, 다만 다른 점이 이제 이 ASR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는 좀 다른 특징입니다. 이 ASR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콘텐츠를 뽑아내고, 타겟 변환된 그 음성에서 이제 콘텐츠 뽑아내서 두 개 간의 이제 에런 로스를 구해서 이제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변환된 음성에서도 어, 동일한 콘텐츠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엔코더 같은 경우는 어, 이 타겟 오디오 여기 이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타겟 오디오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타겟 오디오의 스타일을 이제 뽑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타깃 오디오의 스타일을 뽑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사용된 방법이 이제 스피커 로스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스피커 로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타깃에서 그 보이스 컨버터 진행했을 때그 변환된 목소리는 타깃의 목소 스타일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타깃을 이제 스타일 넣은 그 피처와 타깃에 변환된 그 타겟에 변환된 그 오디오에서 이제 스피커 엔코더의 피처 간의 에러 노스를 구해서 그 스타일은 이 로스를 줄임으로써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서 타겟의 특징을 잘 뽑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는 소스 말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로스이기 때문에 소스에서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뽑고 네, 소스 오디오에서 이제 스피커 이제 스타일을 뽑고 이 두 가지 이제 소스의 컨텐츠와 소스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오디오와 원래 오리지널 간의 이제 차이를 줄임으로써 그 각 그 소스 엔코더에서는 컨텐츠만을 적동 이제 학습이 되고 스타일 엔코더는 이제 이 특징 어 호자의 특징을 잡고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애니 투 애니 보이스 컨버전에서 보통 어, 많이 수행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스피커 벨리피케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스피커 이 벡터들을 보면 보통 흔히 보이스 컨버전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제 보통 이제 X 벡터라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 같은 경우는 뭐 MFCC나 뭐 멜스 팩토리즘 등등 다양하게 될 수 있고 TDN은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 거치게 됩니다. 이 TDN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타임 딜레이 유럴 네트워크라고 만약에 T번째 시간이 있으면 T 플러스 1 시간이 있으면 이 이전의 시간들을 그, 그 주변에 이제 이 시간들을 다 고려한 것 주변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 주변의 시간들에 대한 피처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다음 피처에 입력을 넣어주고 어, 다음으로 이제 그러한 주변에 이제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T-2와 T 플러스 2의 이런 피처를 다 고려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주변에 있는 그 T번째 말고 T 주변에 있는 그 시간들에 관한 그 피처를 다 고려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피처를 다 뽑게 되고 이제 이 풀링 과정에 거치게 되는데 여기 나온 피처에서 이제 미인과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각자 구하고 그다음에 그, 어, 한 벡터가 있으면 한 벡터에서 미인을 구한 게 한 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구한 그 하나가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이제 컴피테이션에서 이제 엑스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 엑스 벡터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G2E 로스가 있는데 G2E 로스 같은 경우는 스피커 인베딩을 위한 그 로스로
그럼 각각의 인베딩이 있으면 이런 센터 값들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 CJ와 CK, CK 프라임 같은 경우는 각자 모두 다른 화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자가 들어오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이 CJ와 같은 클래스를 가진 화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간의 거리는 줄여주고 이 나머지 이제 다른 클래스를 가진 화자 간의 거리를 좀 벌려줌으로써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뽑게 되는 그 인베딩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자들과 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엔코더에 좀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방금 매니 투 매니 스피커 엔코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스피커 엔코더에서 그 스위칭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애니 투 애니와 다르게 스위칭하는 부분이 그 논문을 처음 보거나 하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인풋이 있으면 이 인풋은 이제 타겟의 매스펙토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타겟의 매스펙토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기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까지 거치게 되면 이 쉐어드한 이제 그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쉐어드한 벡터를 이제 각그 리니어 레이어와 이제 연산을 하게 줄 리니어 레이어와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 리니어 레이어의 개수는 그 변환하고자 하는 이제 타겟의 도메인의 수에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니 투 매니 변환 같은 경우는 애초 처음부터 이제 그 타겟 도메인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수에 그 화자의 수에 맞춰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도 이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 리니어 레이어에 나온 출력을 이제 스택을 해서 그 2D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바이 그다음에 그 타겟의 수, 그다음에 스타일 디멘전이 나오게 되는데, 흔히 배치가 4면 4바이, 타겟이 20이면 20명, 스타일이 192,000원이면 4바이, 20바이, 192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이제 타겟을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틱 센터로 텐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배치에서는 만약 첫 번째 화제를 뽑고 싶으면 그 이 나온 아웃풋에서 이제 그 슬라이싱을 통해서 0바이 첫 번째니까 0바이 1을 하게 된다면 여기 아웃풋에 나온 것은 이제 첫 번째 화자에 대한 스타일 그 인베딩만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니 투 매니 스피커 엔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 스위칭하는 부분이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스 컨버전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코더의 구성을 보면 일단 좀 많이 보시는 게 이 아다인 구조를 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 논문들에서 총 이 아다인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논문에서 이제 S2VC라는 이 방법 S2VC에서 논문에서 이제 어텐션을 기반한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먼저 이 어텐션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Q와 K 같은 경우는 이 Q 같은 경우는 소스 엔코더에서 나온 그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K와 V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 앵커에서 나온 출력인데, 이 Q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노멀리제이션 피처를 의미하고, K도 이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거친 피처를 의미하게 됩니다. Q와 K에서 이제, 어텐션을 어텐션 웨이트를 찾게 되는데 Q와 K에서 이제 유사한 부분을 찾고 거기에 이제 V를 이제 곱해주는 형태인데 이 Q와 K의 유사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콘텐츠끼리 유사한 부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그 콘텐츠 정보만 둘 다 살렸기 때문에 콘텐츠 유사도를 찾게 되고 거기 V라는 이 타겟의 피처를 다시 곱해줌으로써 그 콘텐츠에 이제 타겟의 정보를 입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이전에 그 컨텐츠 뽑은 그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스코어 인코더에서 뽑은 그 스코어 벡터가 있을 것입니다. 컨텐츠에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을 거치,
고치게 된다면 이 가운데 이 X에서 이제 민을 빼고 이제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나눈 이 노멀리제이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스피커 인베딩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이제 다시 앞부분에 곱해주고 이제 더해줌으로써 그 타겟으로 이제 그 목소리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이 인스턴트 노멀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만 남게 되고, 여기서 이제 스피커 인베딩을 통해서 그 변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사이클 로스가 있는데,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 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 만들어진 소스, 즉, 컨텐츠 엔코더에서 컨텐츠 엔코더에 소스를 넣고 또는 컨텐츠와 그 컨텐츠 스타일 엔코더에서 소스를 이제 스타일 엔코더 넣고 스타일 엔코더에서 이제 나온 그 소스에 대한 인베딩을 통해서 만든 그 소스를 만든 약간 소스의 페이크와 이제 리얼 값이 이제 비교를 한 로스를 컨셉션 로스라고 하고 사이클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소스와 비교한 건 동일한데 이 뒷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 콘텐츠는 동일한데, 어, 사이클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를 타겟 화자로 한번 변환하고 다시 이제 소스로 변환해서 어,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이클로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매핑 공간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성능 향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들은 이 세 가지 기법이고, 현재 저는 이 두 번째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서치 이슈와 챌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서치 이 챌린지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실제로 그 보이스 컨버전을 진행하면서 지금 겪었던 것을 위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보이스 컨버전에서 이 데이터셋의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 V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러럴한 데이터셋이 있으면 높은 퀄리티의 보이스 컨버전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콘텐츠 엔코더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같은 콘텐츠는 같고 스타일이 다른 그 데이터셋을 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으면 콘텐츠 엔코더에선 두 화자인데 두 화자에서 동일한 콘텐츠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논패럴한 데이터셋으로 어, 이 논패럴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콘텐츠도 다르고 스코어도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을 좀 보면 네,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린 1번, 2번, 3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논패럴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제 컨텐츠도 다르고 화자마다 컨텐츠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스피커도 다른 것이 좀 특징이고 그다음 좀 패러럴한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자면 이제 이 보이스 컨버전 챌린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한다면 좀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네, 볼륨 사이즈가 기존에 이제 뭐 44시간, 1000시간, 2000시간에 비해서 한 640개의 문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데이터셋의 크기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패러럴 데이터셋이 많이 작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간 베이스들을 한 이런 패러럴 데이터셋을 이용한 간 베이스 한 벌스 컨버전이 좀 많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벌스 컨버전에서 해보면서 좀 느낀 것이 이제 노이즈에 좀 민감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웨이브에 이제 노이즈가 끼게 된다면 컨텐츠를 인식할 때 그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 화자의 스타일을 뽑을 때 노이즈로 인해서 좀 다른 화자에 좀 구분되는 특징을 좀 얻기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 컨버전을 사용할 때 이 노이즈의 존재로 인해서 변환되는 음성일 때 노이즈가
좀 더 확대돼서 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좀 보이스 컨버전에서 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 컨버전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는데 뭐 MMS는 딥러닝 기반 이런 방법 디노이저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지금 좀 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 문제가 소스 소리입니다. Means people who are on HIV treatment are no longer going to take a cocktail of drugs, but just one pill once. 혹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 다음으로 어, 이러한 소리들 이제 뭐 MMS 기반 노이즈 좀 제거를 하면 Means people who are on HIV treatment are no longer going to take a cocktail of drugs, but just one pill once.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의 소리가 이제 이 오디오 그 신호를 보면 대부분 다 신호들이 이제 좀 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콘텐츠와 그 오디오에서 이제 노이즈와 이제 사람 발언을 이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좀 지금 현재로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Means people who are on HIV. 다음 이제 스피커 모델입니다. 스피커 모델은 이제 다른 화자와 이제 구별되는 스타일 인베딩을 뽑는 것이 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이즈의 존재나 이제 이 동성 간 목소리가 비슷한 이제 동성 간에서는 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스타일을 듣기 어렵습니다. 네, 또한 이제 어, 동성 간에 좀 뽑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고 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뭐 로스적으로 좀 많이 접근되고 있는데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까 설명드린 에런 로스, G2E 로스가 좀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컨버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스피커 모델을 얼마나 잘 구성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그 패스트 자체가 타겟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 모델을 해서 타겟의 인베딩을 잘 뽑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의 스타일입니다. 소스의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아까 설명드린 오토부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버틀러에게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소스에 이제 스타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스타일과 더불어 이제 콘텐츠를 다 제거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렉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소스의 스타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보이스 컨버전을 현재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리를 좀 들어보면 그냥 보틀렉의 사이즈로 인해서 일부 변환된 샘플에서 소스의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보틀렉 사이즈를 뭐 결정한 논문과 더불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나 ASR 로스, 컨텐츠 로스를 좀 이용하는 음, 이 로스들을 이용해서 좀 연구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스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소스 스피커에 대한 특징이 좀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문제로 좀 남아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이슈는 이제 그 보코더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보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 이제 오디오를 바꿔주는 그 기능을 가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보코더가 없다면, 저희는 멜 스펙트로그램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디오로 바꿔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이제 오디오로 바꿔주는 게 보코더 핵심인데, 역할인데, 이 보코더에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피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보코드는 새로 학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스펙트로그램에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첫 번째는 16K로 이제 학습을 한 보도가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뭐 24K로 그 보이스 컨버전 모델 학습했기 때문에 24K로 다시 학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사용하는 피처에 따라서 이 보코드 매번 학습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하고, 이 실시간으로 이제 목소리를 변환하기 위해선 이 보코드의 빠른 그 인퍼런스 타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제, 보코더에 대한 이런 두 가지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오디오를 바로 오디오로 바꾸는 그런 연구 역시 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보스컨 버전의 대략적인 그 파이프라인 좀, 대략적인 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바타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소스 오디오와 즉 이제 저-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일단 멜스펙토그램으로 이제 변환하고 여기 굳이 멜스펙토그램이 아니라 다른 피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처가 이제 멜스펙토그램이기 때문에 멜스펙토그램을 변환한 후 콘텐츠 엔코더에서 콘텐츠를 뽑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겟 오디오에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스포 엔코더는 스타일 뽑고 디코더에서 이제 그 변환된 그 멜스펙토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보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아바타에 적용할 수 있는데 어, 그, 이 아바타를 어떻게 아바타의 보이스 컨버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친근한 뭐, 이런 뭐, 동물 판다, 좀 친근한 목소리, 제 목소리 좀 변환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 유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 제 목소리는 이제 셀럽의 목소리로 변환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내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셀럽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 일단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의 그 PPT 좀 보면, 총 그, 인터랙션 과정 총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이제 리스폰스 과정에 속한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약간 TTS와 비슷하게 뭐, TTS에서는 뭐, 감- 목소리를 좀 감정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제 목소리를 뭐, 셀러의 목소리나 좀 친근한 사람의 목소리를 변환함으로써, 어, 좀 소비자들이 좀 더 좀, 소비자들에게 좀 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션이나 언더스탠딩 부분과 좀 다르게 리스폰스 과정이라고 좀, 실제로 목소리를 이제 외부로 이제, 목소리는 이제 말,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목소리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 리스폰스 과정이 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이스 컨버전을 이제 리얼 월드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리얼 월드에서 실시간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몇 가지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게 노이즈가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면 어떤 어, 어떤 노이즈가 뜰지 잘 모르고 이러한 노이즈를 확실하게 좀 제거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소스 콘텐츠를 이제 추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소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노이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소스의 스타일이 소스 인코더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정보도 없애고, 이제 소스의 스타일 정보도 없앤 정확히 컨텐츠만을 추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제 목소리를 바로 이제 목소리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인퍼런스 타임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더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뭐 GPU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좀 인퍼런스 타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좀 세 가지의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보이스 컨버전에서 좀 보이스 컨버전을 이 월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될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총정리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현재 GPU가 이제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보이스 컨버전 태스크가 이제 좀 보이스 컨버전 태스크가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클루전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일단 GPU와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VCT스크가 좀 발전하게 되었고, 근데 이러한 VCT스크를 이제 실시간이나 좀 리얼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컨, 콘텐츠 인코더에서 콘텐츠만 전체 뽑는 것이 요구되고, 스피커 모델에서 스피커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그 스피커 특징을 뽑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큰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패러럴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VCC 데이터셋 말고는 찾을 수가 좀 VCC 데이터셋만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 역시 콘텐츠 엔코더나 스타일 엔코더를 방해하는 요소인데, 이러한 그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이즈가 없는 좀 클린한 데이터셋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보이스 컨버전은 이제 좀 리얼월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보이스 컨버전을 이제 아바타 쪽에는 적용을 한다면 어, 목소리를 이제 좀 친근한 목소리를 바꿔주는 연예인 목소리를 바꿔줌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좀 충족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없다면,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